안녕하세요. 젤리나의 날씨의 젤리나입니다. 자,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이제야말로 겨울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덧 2021년도 거의 끝나가고 2022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새해에 대한 또 계획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아무래도 돈을 잘 버는 방법이겠죠. 제가 오늘 공유해드릴 도서는 어떻게 보면은 파이프라인 우아라는 그 도서랑 조금 느낌이 비슷할 수 있지만 이제 돈을 버는 지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담긴 도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고 하는 이 도서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나라 사람들의 돈 버는 방법의 지혜인데, 근데 이곳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 부유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큰 성곽 안에 부유한 사람들과 또 엄청나게 반대로, 완전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섞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도시 안에 극단적으로 부자인 분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바빌론인데, 주인공인 친구인 반시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 친구는 수레를 만들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 있어 누굴 보면 엄청나게 부자들을 아무래도 볼 확률이 높잖아요. 왜 나도 열심히 살고 있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여유롭게 먹고 여유롭게 즐기고 여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없고 매일매일이 이렇게 돈이 없으면서 힘들까라는 의문은 어느 날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 이 책 안에서 이 반시르라는 분과 좀 이따가 이제 등장하는 친구, 코비라는 친구가 있어요. 둘 간의 대화에 의해서 왜 지금까지 난 돈을 못 벌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 저 부자들 틈에 우리는 끼지 못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이들 친구 중에 한 명인 아카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 친구는 처음에는 이들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았으나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돈을 잘 벌게 되고 또 재력가에 속해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조언을 얻게 되죠.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시르는 이제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여롭지 못하게 살았던 이유는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그 안정적인 수입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카드를 찾아가게 돼서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아카드는 또 부를 쟁취했다고 해서 막 너무 거만하거나 자기만 알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는 아닙니다. 다 엎어주고 내가 다 알려줄 테니 너네 한번 해봐. 가장 중요한 게 실천이다. 누구나 다 이건 알고 있는 정보들도 많다 하지만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카드가 이제 얘기하는 부자된 비밀에 대한 걸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조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된 비밀이 필요한 건 무엇이냐? 우선 시간이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투자도 해야 되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실천. 그리고 이것만 있어서 된다고 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가짐이죠.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강력하게 내재된 상태에서 돈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그거를 굴리는 방법을 실천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림에 따라서 이제 부가 축적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아카드가 이제 말하는 부자 되는 비밀은 첫 번째, 버는 것보다 덜 써라. 그러니까 수입원의 10분의 1은 무조건 저축을 하고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드머니를 모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 많이 들려요. 어느 정도 부를 좀 갖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먼저 5천만 원 정도의 시드머니를 먼저 모으면 5천만 원 모으기는 힘들지만 5천만 원에서 1억을 모으기는 쉽고 또 1억에서 1억 5천으로 가기도 쉽다. 왜냐면 그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버는 것보다 덜 써라. 두 번째는
당신이 구하는 조언에 합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라. 세 번째는 돈을 벌도록 해라.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수입의 10분의 1을 무조건 저축하라는 거. 그러니까 지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써야 되는 돈에만 쓰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이제 절약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내가 한 달에 뭐 10억을 벌어도 막 15억이 나가게 삶을 살면 돈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돈을 노예로 만들 것. 그러니까 안전한 수입원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투자도 하고, 그리고 또 돈 쓰는 것에서의 인색하게 굴지 말아라 라고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왜 돈 이걸 뭐 아껴 저거 아껴도 물론 아끼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에 투자하거나 돈을 쓸 때 써야 되는 곳에서는 돈 쓰는 걸 아까워하면 결코 그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돈을 지켜라. 그러니까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그 해당 분야, 뭐 주식이면 주식, 아니면 또 뭐 재테크로 뭐 집을 산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곳에서의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담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지 전혀 그쪽에서의 내 문외한이 내 주변인 사람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의논을 한들 돌아올 수 있는 게 없겠죠. 네 번째, 당신의 집을 가져라. 이건 공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 전세로 그냥 지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출을 꼈더라도 우선은 자기 집이 있어야 혹시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를 할 수 있고요. 집에 대한 불안감이 아무래도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이 우선 있어야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부를 좀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꿈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그 꿈을 위해서 참고 견뎌서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다잡을 수가 있겠죠. 우선 돈 버는 능력을 키우려면은 돈만 버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선 빚이 있는 거를 빠르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빚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플러스 길을 걸어가는 거죠. 또 가족에게 신뢰를 주고 또 가족과 함께해서 충실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쓸 곳이 없고 내 돈 쓸 사람이 없고 내가 펑펑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충실하고, 그리고 또 유언장을 정확하게 작성해 놓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베푸는 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면 다 그게 여러 가지로 이득되게 돌아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 여섯 번째, 신속하게 행동하기. 무조건 이 정보를 다 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아직 무슨 부를 축적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저도 배워가고 있는 지금 단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거는 확실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올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유튜브를 찍지 않았다면 그 좋은 사람들과 같이 저의 그 NRC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제가 유튜브를 찍지 않았다고 하면 또 다른 그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분들을 만날 수 없었겠죠.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무조건 일을 즐기고, 그리고 일을 즐긴다면 돈은 소리 없이 당신에게 오니까 일을 즐기고, 그리고 각자가 하는 일에서의 최고가 돼보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껏 일을 하되 안전한 수입처를 만들 수 있는, 또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에 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는 꾸준히 하는 거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체면을 생각하지 말아라. 자존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존심은 정말 쓰레기통에나 갖다 버려도 될 만한 것이다. 자존심을 버리는 순간 돌아오는 거는 엄청나게 많다라고 저랑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분이 자주 얘기를 합니다. 이 자존심을 버리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내려놓으려고 마음 먹고 그걸 조절하다 보면은 이것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확 내지 말고,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되 돈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신속하게 움직일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에서 저도 얻게 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도 있지만 플러스 해가지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읽으면서 다시금 내 무의식과 뇌에 그 세뇌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정신적으로 지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책을 공유해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책으로 오겠습니다. 안녕!